네, 안녕하세요. 네, 박수 쳐주시고. 총칙 마지막 파트입니다. 222페이지. 법률행위의 부관 타이틀이 있습니다. 한 문제도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조건 기한은 뭐에 관한 얘기일까요? 자, 첫 번째, 성립일까, 효력일까? 효력 요건입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것이 일반적인 성립 요건하고 일반적인 뭐가 있다? 효력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뭐는 구별하셔야 돼요? 성립하고 뭐다? 효력은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것이 갑을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판다 산다 뭐가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달라 목적 세 가지가 뭐에 가는 것 일반적인 성립 요건이고 일반 효력 요건은 당사자가 했던 것에서 의사 능력, 무슨 능력, 행위 능력,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불일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독, 통정, 그 다음에 착오, 사기, 강박. 목적은 달라인데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타당성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이제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무슨 요건? 특별 성립 요건도 있고 무슨 요건도 있다? 특별 효력 요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효력 요건 들어가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대리권 존재. 무슨 권 존재? 네, 대리권 존재는 왜 성립이 아니고 효력일까요? 이건 안 물어볼 거예요. 단지 이제 성립인지 뭐인지 효력인지 그건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리권 존재는 효력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권 대리는 4번, 무권 대리는 1번. 효. 그 다음에 지금 들어가는 것은 뭐 지금 조건 성치. 무슨 성치요? 그 다음에 기한 도래는 뭐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성립이 아니고 뭐다? 효력. 맨날 그냥 효력 하는 사람들은 말만 바꿔내면 몰라. 그러니까 말을 뒤집어 가는 거야. 뭔것이 아니고 뭔것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만이 나중에 9월달 가서 자신감 갖고 답을 쓸 수가 있고 그냥 정상적인 문장만 가지고는 안 되고 뭔것이 아니고 뭔것이다. 그래서 효력 요건에 여기 이걸 이제 5분 대기조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그래서 대기조는 뭐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성립이 아니고 효력. 네, 그럼 이제 조건 기한이 도대체 뭔가 들어갔더니 또 봅시다. 만약에 갑이 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시험에 뭐 할 때까지 시험에 뭐 하면 합격하면 내 아파트 내가 뭐요? 증여할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합격할 때까지 내 생활비 월 내가 500씩 줄게. 이렇게 했을 때 합격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확실하면 좋겠지. 확실하면 좋겠지. 합격은 확실하지가 않죠. 그러면 합격이라는 이 조건이 뭐가 되면 자, 여기 합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 여기는 달라란 말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증여계약은 이미 뭐 한 거고 성립을 했지만 달라는 말은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뭐가 돼야 되지만이 합격이 되지만이 달라는 뭐가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죠? 이쪽은 합격할 때까지 공부하기 힘드니까 생활비 월 500씩 준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는 뭐 할 때까지? 합격할 때까지 생활비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일단 효력이 뭐 하는 거예요? 발생했죠 이미. 그 다음 뭐 하게 되면 합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효력이 합격했으면 사람 더 이상 안 줄 거 아니에요. 그게 뭐야? 효력이 뭐야? 소멸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왼쪽은 합격하기 전까지는 여기 효력이 뭐가 돼 있고 이게 효력이 정지돼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쪽은 일단 효력이 뭐였다가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이건 효력이
해제된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정지 조건은 정지했다가 발생, 플러스로 가는 것이 무슨 조건이고 정지 조건이고 해제 조건은 일단 효력이 뭐 했다가 발생시켰다가 성취가 되면 효력을 해제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한다 이건 마이너스 조건이다. 그래서 조건에서는 정지하고 뭐하고 해제 조건 그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뭐 우측에 뭐 순수, 단순, 비수위 이건 절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다? 정지 조건과 무슨 조건? 해제 조건. 그러면 꼭 뭐 글자 안 쓰더라도 글자에서 느끼세요. 정지, 발생, 해제. 느껴. 정지 반대말은 뭐다? 아니, 해제. 그러니까 효력이 정지됐다가 발생하는 게 무슨 조건이고 해제 조건은 일단 효력이 뭐 했다가 발생시켰다가 해제, 소멸시키는 게 해제 조건. 됐죠? 그럼 이제 이걸 이제 계산 문제로 대입해가지고 일단 요거 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성립이 아니고 뭐에 관한 거다? 효력 발생, 소멸에 관해서. 그죠? 그래서 거기 조건에 의해 보시면은 가로 1번이 법률행위의 효력이라고 돼 있죠. 네. 동그라미 2번 체크하셔가지고 조건은 법률 효과, 법률 효력, 법률 효력의 발생 또는 뭐에 관한 것? 소멸에 관한 것이며 뭐에 관한 것이 아니다. 성립에 관한 것이 아니다 했을 때 특별 효력 요건 5분 대기조 기억하라 그런 얘기예요. 성립이 아니고 뭐다? 효력. 됐어요? 그러면 이제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가 발생하는 것이 정지 조건이고 해제 조건은 일단 효력이 발생했다가 성취가 되면 소멸시키죠. 장학금 지급하는 방법도 해제 조건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요. 정지 조건으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대학들이 살아남으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그죠? 우선 학생을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성적 좋은 학생들 4년 동안 장학금 줄 테니까 우리 학교 와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예요? 좋은 데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생활비 때문에 좀 낮춰가지고 다른 데 가가지고 4년 동안 뭐 받고 장학금 받고 졸업한 학생들도 있었겠죠. 그 학생들은 해제 조건으로 장학금 받는 거죠. 우산 성적 들어갔으니까 일단 장학금 지급이 될 거 아니에요. 효력이 발생했죠. 근데 갑자기 공부하다가 이 공부에서 뭐 하나 뭐요? 이상한 생각 빠져가지고 공부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적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무조건 주는 게 아니죠. 일정 요건을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점 미달되면 장학금이 중단이 되죠. 그게 무슨 조건? 해제 조건. 들어갈 때는 번호 20번, 30번 대기번호 받았다가 합격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앞에 학생들이 뭐 하지 않아서? 등록, 어떤 100번인데도 합격한 경우도 있어. 몇 번인데도? 대기번호가 100번인데도 합격할 수도 있어. 왜 앞 사람이 전부 다 뭐 하지 않아서? 등록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꼴찌 거의 들어가가지고 정신 차려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장학금 받을 수도 있죠. 그럼 그 학생은 정지 조건부로 장학금 받는 거죠. 처음엔 뭐 받지 못했지만 그 일정 학점 이상 높아지니까 장학금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정지하고 뭐가 있다? 해제 조건. 요거 이제 조건입니다. 자, 이제 계산 문제가 뭐냐면 223페이지 동그라미 3번, 4번 기성 조건하고 무슨 조건? 불능 조건. 이제 계산 문제예요. 혹시 여러분들 우리 이제 학교 다니실 때 여러분들 산수라고 되나? 수학이라고 되나? 네? 플러스는 뭐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는? 그래서 요즘 엄마들이 이제 애들 수학 가르치려다가 실력이 딸리니까 어떻게 돼요?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난 학교 배운 적이 없으니까 학원 간 사람 그러지. 어떤 사람은 끝까지 배워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요건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죠? 플러스는 뭐다? 여기 그게 같잖아요. 이렇게 요건 플러스.
다르면 마이너스, 다르면 마이너스죠. 이걸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방금 전에 기성은 뭐라고 됐어요? 정지는? 플러스였죠. 네. 그럼 기성은 이미 조건이 뭐가 돼 있는 거예요? 성취되어 있으니까 기성은 뭐예요? 기성은 여기다 갖다 붙이면 기성은 뭐이므로? 플러스인데 플러스니까 뭐예요? 플러스가 나와야 되겠지. 그죠? 그걸 뭐라 한다? 이렇게 써요. 플러스로. 아, 힘들게 써. 유형될 것 같다가 조건 없는 무슨 행위다? 법률행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유효다. 기성 조건이 무슨 조건이면? 정지는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미 성취가 돼 있으니까 조건 없이 발생하는 거 아닐까? 성취가 되면 발생하는데 이미 뭐가 돼 있으므로 성취니까 그냥 바로 플러스로 가는 거지 뭐. 다음 해제 조건으로 불능 조건으로 해봅시다. 무슨 조건으로? 자, 불능은 플러스요, 마이너스요? 마이너스요.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는 뭐예요? 마이너스 가니까 뭐다?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옛날 방식으로 하게 되면 뭐 여기 기정조 뭐라고요? 기정조 또는 뭐 여기 불정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암기를 했어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기억하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자, 해제는 뭐 해제는 마이너스죠. 그럼 여기서 똑같이 해보세요. 기성 조건이 무슨 조건이면? 해제 조건이면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다? 마이너스니까 뭐다? 무효입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고. 여기다 뭐 붙이면? 불능이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는 뭐다? 이건 플러스로 가야 되겠죠. 그럼 뭐다? 조건 없는 뭐다? 법률 행위다. 뭐 요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야? 기정조. 뭐라고요? 기정조, 기해무. 아니 옛날에는 그거 어쩔 수 모르니까 그냥 어거지로 그냥 이렇게 암기법으로 합격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암기법 가지고 안 돼. 그건 어쩌다 한두 개 그냥 암기해서 맞히는 거지. 계속 반복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 자꾸 수준이 뭐야 수준이. 학생들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이제는 웬만한 질문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요거 계산법. 그래서 동그라미 3번하고 동그라미 몇 번? 4번. 계산 문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거기 이제 불법 조건이 있네요. 무슨 조건? 불법 조건 보여요? 네. 불법 조건은 여기저기 타당성. 예? 네. 타당성 관련된 조건. 아파트 한 채 줄 테니까 예? 네. 첩계약 유지하자. 네. 이런 것들은 사유질서에 반하죠. 네. 그러면 조건도 무효고 법률행위도 무효. 그래서 이번에 기억의 조건이 선풍기 위반한 것인 때는 그죠? 네. 103조 위반한 것일 때는 그 법령의 전체를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자, 그게 우측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부부관계가 아니고요. 부첩이라고 해야 돼요. 고치세요. 뭐라고? 부첩. 부부관계가 아니고 뭐다? 부첩관계 종료를 무슨 조건?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이게 뭐냐면 일단 아파트 한 채 주는 거죠. 해제 조건은 효력이 발생하죠. 네. 그러니까 일단 증여 효력이 발생하는데 관계가 끝나면 도로 내놔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갖고 싶으면 계속 첫 관계를 뭐하자? 유지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반하기 때문에 조건도 무효고 증여계약도 무효죠. 그럼 주기 전이면 뭐 할 필요가 없고 줄 필요가 없고 이미 주었다면 불법 원인 급여이다. 이코로 부당이득 반환받을 수 없다. 이랬어요? 그래서 니은의 불법 조건은 정지, 해제 관계없고요. 해당 법률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어쨌든 불법 조건 나오면 조건도 무효고 법률행위도 뭐다? 몽땅 무효. 네, 그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에 그래서 여기
팁에 보시면은 거기 박스에 돼 있죠. 직접 써보세요. 거기다 정지는 발생하는 거예요. 마이너스예요. 정지했다가 플러스는 거니까 플러스에다가 기성이 플러스니까 플러스 조건 없는 법률 행위가 되고 정지가 플러스고 불능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는 무효가 되겠죠. 또 해제가 마이너스고 기성이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는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불능 해제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대입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고요. 다음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가로 2번에 2번 사익상 불허가에 보시면 단독행위란 단어 있을 거예요. 그죠? 단독행위는 상대방 동의받을 필요가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다가 조건 붙이면 상대방이 더 뭡니까? 불완전하죠. 그래서 조건 붙이면 안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무권 대리는 불확정 무효에서 출발하죠. 불확정 무효. 그래서 본인이 추인하면 확정 무효, 추인 거절하면 확정 무효가 되죠. 그럼 추인은 단독행위죠. 그럼 추인할 때 조건을 붙여서 하면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추인할 때는 그 있는 그 내용 그대로 추인해야 되지. 그 추인할 때 뭘 붙이거나 조건 붙이면은 효력이 없다. 또 일부 추인하게 되면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안 돼요. 안 되죠. 하려면 몽땅 해야 되지. 부분적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만 상대방은 뭐 했다면 뭐 그렇게 합시다라고 동의했다면 가도 관계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니은에 상대방 동의가 있거나 상대방을 특별히 불리하게 하지 않을 때는 이를 금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나와 있는 것이 채무 면제하고 뭐 있어요? 유주. 채무 면제가 어디 나와요? 채무 면제 여러분들 프린트물 인법 책에도 있잖아. 맨 왼쪽에 유재석이 보내온 소포 유언 유증 조건 붙일 수 있습니다. 네? 유언 유증 있죠? 또 그 밑에 1차 면제받은 동철이 나오죠? 면제도 뭐예요? 면제도 빚 탕감해 주면서 조건 붙여도 관계없잖아요. 그런 정도는 상대방한테 이익만 주는 거니까 뭐 붙여도 좋다. 조건 붙여도 좋다. 하나 정도 한번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조건 성부 확정 전 효력에 가로 2번 조심하시고 적극적 보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취되기 전까지는 기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확정되기 전까지 이 조건부 권리도 아직 완벽한 건 아니지만 희망하고 있으니까 조건부 권리를 처분할 수도 있고 또 뭐 할 수도 있고 상속도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합격하면 아파트 준다.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보고 그 다음날 사망했어요. 뭐 했다고요? 사망. 시험 받아 죽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중간에 시험 공부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 그 스트레스 너무 받으면 안 돼. 여러분 눈빛은 절대 죽을 눈빛이 아니야. 걱정하지 말고. 그럼 합격하면 아파트 준다. 시험 보고서 만약에 사망했다면 조건부 권리가 상속됐다가 합격자 명단에 그분 성함이 있으면 상속인이 가서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조건부 권리도 뭐 할 수 있다? 상속. 또 보존이 있죠. 보존은 그 밑에다가 가등기 붙일 수 있어. 무슨 등기? 합격하면 아파트 준다. 그러면 바로 등기 달라, 본등기 요구할 수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먼 훗날 합격하면 장래에 달라는 효력이 있죠. 그 장래 달라는 등청을 현재 시점에서 임시로 등기칠 수 있다. 그럼 가등기 하게 되면 번호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거기에 순위 번호가 결정되죠.
그럼 가등기 순위 번호가 적혀 있을 것이고 나중에 뭐 하게 되면 합격하면 본등기 순위 먹어야 되겠지. 네. 그러니까 가등기 순위 적어놨으니까 본등기 하러 들어가서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네. 순위만 소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건 변동 효과는 가등기 한때로 올라가요. 본등기 그때부터야. 모든 게 그때부터. 상식적으로 우리가 186조 등기하게 되면 물건 변동 효과는 등기 그때부터 발생하는 것이죠. 거슬러 올라가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가등기는 뭐만 적어 놓은 거다? 순위. 그러니까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그러나 물건 변동은 언제부터? 본등기 그때부터. 그래서 가등기는 순위만 소급. 뭐만 소급? 순위만 소급하지 어떤 소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담보로 할 수 있다. 갑이원한테 합격하면 아파트 준다. 을이 그걸 어떻게 믿느냐가 갑 옆에 있던 친구가 내가 보증 쓸게. 내가 보증할게. 그럼 인적 담보가 붙은 거죠. 그래서 요거 순서 요거 하는데 끝에 끝이 하나 나와. 시험 이렇게 나옵니다. 처분 상속 보존은 할 수 있으나 담보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이런 걸 록국어 조문이라고 그래 제가. 무슨 조문? 록국어. 거꾸로 조문. 거꾸로 읽어보라고 자꾸. 왜? 앞에서부터 자꾸 아는데 뒤가 기억이 흐물흐물하잖아. 뒤에서부터 읽어. 뒤에서부터. 뭐부터? 담보, 보존, 상속, 처분. 그런 거 몇 가지 있죠, 여러분들? 뭐 있을까? 예? 자동 취득. 등기 취득이 아니고 자동 취득하는 거 있죠? 태수형 말고 상수형 경기, 상속, 공영징수, 형성 판결, 경매, 기타. 이건 조문에 있는 자체를 냈을 때는 틀리면 이건 진짜 억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저당권 들어가서 변제받을 수 있는 피담보 채권. 피담보 채권 5가지. 원본 찍고, 이자 찍고, 위약금 찍고, 지연 배상 이자 1년분 실행비용 5개. 아니 아무 때나 나와도 이 나와야 돼 공부가. 아시겠어요? 슬슬 8월 15일이 다가오는데 8월 15일에 민법에 해방돼야 돼요. 적어도 20개 정도는 뭐 한다? 딱 맞출 수 있는 실력까지만 올려놓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탄탄대로가 돼요. 자, 그 5개 기억하시고 아시겠습니까? 예. 열거된 것들을 자꾸 뭐 한다? 연습을 해두세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측 가셔가지고 이제 기한이 있습니다. 시기하고 뭐요? 종기. 자, 갑이 을한테 얘기했습니다. 자, 너 27살이 되면 뭐 하면? 네? 27살이 되면 네. 자동차 내가 뭐하마? 사주마. 몇 살이 되면? 27살. 지금 나이가 지금 22살이에요. 몇 살가 되면? 26살이면 자동차 사주겠다고 그랬어요. 그죠? 대신 그러나 좋은 것도 있으면 나쁜 것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27살까지만 응? 생활비 네, 300씩 주마. 몇 살까지요? 그 다음부터 네가 알아서 살아라는 얘기예요. 대신 자동차 한대 사준다 안 사준다?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고 뭐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몇 살이 되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22살이니까 27이 와야 안 와요? 확실하게 오죠? 몇 살이 되면? 그러면 효력이 달라 할 수 없죠? 이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효력이 발생해요. 네? 이걸 시기라고 해요. 뭐라 한다? 27살까지는 뭐가 들어와요? 효력이 뭐 했다가? 효력이 발생했다. 20살 되면 이제 땡이네. 효력이 뭐 한다? 이걸 종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하고 뭐가 좀 비슷해요.
여기 정지하고 시기가 비슷하죠. 해제가 종기랑 비슷하죠. 다만 이쪽은 이게 뭐 합격이 이게 진짜 확실했으면 좋을 텐데 뭐하다는 거. 날짜 오는 것, 시간 오는 건 뭔가 이건 확실하지요. 그래서 시기하고 뭐가 있다? 종기. 그러니까 시기는 시작하는 거니까 시작 효력이 발생하고 종기는 마친다, 끝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기, 종기. 자, 그런데 이제 그 밑에 확정기한과 뭐가 있다? 불확정기한이 있죠. 요게 애매모호한 것이 있어요. 자, 갑이 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이 사망하면 이 아파트를 주겠다. 그럼 병의 사망은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네? 확실해요. 확실하지만은 언제 죽을지 모르지. 그래서 불확정 기한이야. 근데 3년 이내에 병이 사망하면 아파트 주겠다 할 때는 3년 이내 사망은 불확실하죠. 그때 뭐다?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애매모호할 때가 있어. 이게 순간적으로 이게 조건이 기한이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것이 1년 이내에 사망하면 그때 요거는 조건이고 그냥 사망하면 그건 기한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가서 한가 순간적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좀 연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기셔가지고 그거 하기 전에 225페이지 맨 꼭대기에 조건 성부 확정이란 말 있죠? 맨 꼭대기. 조건 성취 효력은 뭐하지 않지만 왜 그러냐면 그때부터 발생하고 그때부터 소멸하는 것이죠. 근데 당사자가 성취 전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뭐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조건은 특약을 맺으면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뭘 맺으면? 특약을 맺으면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한은 특약을 맺어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다. 226페이지 가보세요. 가로 2번에 3번. 기한 효력은 뭐가 없다? 소급표가 없다. 당사자 특약에 있어도 이를 뭐 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여기 보세요. 22살 때 얘기할 때 27살 되면 자동차 사준다 해놓고 특약 걸어가지고 야 아니야 25살 되면 사줄게. 그러면 그렇게 말을 두 번 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 몇 살인데? 22살. 그러면 계약서에다가 27살 되면 자동차 사줄게. 특약 맺어가지고 25살 되면 자동 사줄게. 그러면 논리가 이상하지 않아요? 원한다면 그냥 바로 뭐라 하면 돼? 그냥 바로 그냥 25살 산다면 되는 거지.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잖아. 확실한 거니까. 그러니까 기한은 뭐 붙이면 필요가 없는 거다. 특약 맺어가지고 소급표를 인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조건은 특약이 없으면 그때부터 발생, 그때부터 소멸, 특약 맺으면 거슬러 올라갈 수 있죠. 근데 기한은 확실한 거니까 거기다가 붙여놓고 다시 또 소급표를 인정한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죠. 임대차 계약하면서 돌아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0일까지 임대차 한다. 그러면 9월 1일 오게 되면 임대차 효력이 시작하고 내년 8월 30일 효력이 끝나겠죠. 거기다 또 특약을 맺어가지고 아니야 우리 임대차는 특약 맺어가지고 8월 1일부터 시작해서 내년 7월 30일까지로 할 거야. 그럼 특약을 맺으면 뭔가 이게 논리가 안 맞잖아. 그냥 원한다면 바로 몇 시부터 하면 돼 그냥.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0일까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한은 정해놓고 다시 특약 맺어서 거슬러 올라가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어디는 가능하지만 조건은 특약 맺으면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기한은 뭘 맺어도 특약 맺어도 인정할 수가 없다. 다음 기한 이익입니다. 기한 이익은 2번에 1번 체킹. 기한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뭐한다? 추정합니다. 특약이 있으면 특약대로 가는데 특약 분명하지 않다면 누구를 위한 것으로? 어차피 빌려 쓰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정되면 입증 면제, 누가 입증 운박 그대. 따라서 기한 이익을 입증 책임은 채권자한테 넘어갈 수밖에 없죠. 자, 그 정도에서 보시면 될 거예요. 조건 기한은 한 문제 정도. 몇 문제? 한 문제입니다. 다음에 227페이지 가시면 이제 물권법 나오죠? 이건 다른 파트니까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